분양 주택 등의 공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은 뒤에서 좀 이따가 연결시키고 나서 정리할게요.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 작성 기준 그리고 작성 절차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여러분 어떻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 철거하고 사업하겠죠? 비로소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관리성 계획 인가가 있어야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이제 새 건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청 계획 인가가 있으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건물이 철거되는 순서는 언제 철거될까? 이 관리청 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자, 거기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44페이지에. 자, 거기에 보면 건물 철거가 나오죠. 건물은 철거는 언제 한다고요?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어야 건물이 철거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이제 철거하고 새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인데 근데 이 관리청객 인가 전에도 건물을 사전에 철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 그랬잖아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가 전이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그럼 어떤 경우에 철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박스의 사유죠. 박스.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대. 지금 그러면 그때는 인가 전이라도 철거를 해야겠죠. 자, 안전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가 전이라도 자, 이 시행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서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거기 1번이 거기 2번의 예외 그 박스가 이제 인가 전 철거 사유죠. 이런 경우는 인가 전이라도 시행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서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자, 철거 시기 제한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건물이 철거되려면 바로 앞장.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건물이 철거되려면 이제 다 나가야겠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나가야겠네. 철거하고 사업하려면 그죠? 관리청이 있으면 건물이 철거되는 게 원칙이니까 철거하려면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주된 효과는 관리청계 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원주민이든 뭐 상가 세입자든 주거 세입자든 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한마디로 방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청계 인가고시 효과 뭡니까? 그러면 방 빼 그러면 돼. 방 빼. 근데 법에다가 방 빼 그러면 좀 거친 표현이죠. 그래서 이쁘게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게 가장 주된 효과예요. 사용수익이 정지된다라는 얘기. 사용수익은 다 나가야 돼. 이제 철거하고 사업해야 되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그래서 앞에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영유권자는 관리청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사용수익 하지 말라고요? 관리청 인가부터 이제 방 빼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건물 다 지면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전할 때는 고시할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 이전 후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지어진 건물로 권리가 옮겨지면 되지만 그 지어진 건물이 권리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 표현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관리청기 인가고시가 있으면 여러분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 그죠? 제가 재개발 쪽에서 상가 빌려가지고 거기 상가 세입자 신발 가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리청객이 딱 떨어졌어. 그럼 저는 신발 가게 못 하죠?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주민이든 세입자든 다 나가야 되니까. 근데 나가기 전에 제가 재개발 쪽에 신발 가게 하고 있었는데 나가기 전에 눈물의 폐업 정리는 한번 하고 갈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을까요? 자, 원래 나가야 되지만 동의 얻으면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었다든지 또 아직 돈이 안 돌았대 손실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때는 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계 인가가 있으면 사용시가 안 되지만 그래서 눈물의 폐업 정리 생각하신대요. 자,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실 것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재개발적에서 신발 가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관리성 인가가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익권자 권리주정이 발생할까 안 할까? 이제 방 빼고 나가야 되는데 용익권자 권리주정 문제 발생하겠죠. 자, 우리 교재는 이게 띄어져 있는데 페이지 앞에 431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는 431페이지에 431페이지 그 부분 보시면 7번에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나왔죠. 자, 거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용식이 정지되잖아. 관리성 인가가 되면 이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 첫 번째 다른 법률이랑 계약 기간. 제가 신발 가게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상가지역에서 지금 신발 가게 용익권 설정해서 신발 가게 하고 있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뭐가 문제가 돼요? 다른 법률이랑 계약 기간 있잖아요. 민법의 지상권, 전세권의 전체단 존속기간이나 주임법, 상임법에는 최단 임대차 계약기간 이런 다른 법률이랑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법률이랑 계약기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 가르마 터졌어요.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이랑 계약기간 규정은 적용한다라고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기간의 특례 431페이지에 관리청 인가가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다른 법률이랑 이제 계약기간 간의 규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것이죠.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계약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격하지 않겠다. 계약기간 배제. 적용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용익권자 권리적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신발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성 인가가 있으면 다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용식이 정지돼. 그러면 이 정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식하고 있던 용익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용익권자는 지상권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용식할 수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지상권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상권 등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라고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해지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금전 반환 청구권은 용익권자는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자에게. 시행자가 누구예요?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라고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뭐 조합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시행자에게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시행자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는 갚아줄 의무가 있는 자에게 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달라고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이 돈 없다 그러면서 배를 딱 내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구상권 행사했는데 여러분이 돈 없다고 배 딱 내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행자는 배를 째요? 째면 안 되고 배를 압류하면 되죠. 압류하면 돼. 즉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와 건축물을 압류하면 된다. 그러면 압류하면 이게 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 효력이 발생해요. 압류가 돼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경매 청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용익권자 권리적 문제, 관리청객 인가되면 사용식이 정지되니까 사용식을 했던 용익권자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법률이랑 계약기간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청 계획은 분양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니까 나중에 건물 지어지면 인가된 관리청 계획에 따라 공급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청 계획은 분양처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리청 인가고시 효과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합니다. 자, 여기는 페이지 몇 페이지 4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타이틀이 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서 관리청 인가고시 효과에서 이렇게 묶어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시 443페이지 444페이지까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기 내용, 작성 기준, 절차, 그리고 관리청 인가고시 효과 이 틀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요약집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